안녕하세요. 5번째 강의입니다. 섹션 3의 대주제 속도감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4강에서는 포징 그리고 그 전에 활용했던 타이밍과 스페이싱, 원급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섭렵을 했을 때 그보다 더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끼는 속도감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더 모든 기초가 탄탄하게 설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더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결국 효과를 사용해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런 효과 중에 이제 첫 번째 스미어와 블러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스미어와 블러라는 건 뭘까요? 사실 이 스미어라는 개념과 블러라는 개념을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결국 블러라는 개념이 먼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미어라는 것은 그 블러라는 개념을 손그림으로 사람이 이제 2D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자유롭게 그려낸 것이 스미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블러라는 건 뭘까요? 사실 블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속도감에 의한 블러와 뭐 여러 가지 다른 블러들의 이제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블러라는 것은 모든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려짐을 얘기합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속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거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거리라는 개념 중에서도 이제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곳 이외의 다른 곳이 모두 흐려질 때 그런 깊이에 의한 블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먼저 블러라는 개념이 굳이 카메라라는 개념을 먼저 배제를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서부터 먼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은 최대 이제 24분의 1. 이거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의 동체 시력인데요. 24분의 1. 즉, 1초를 24번 쪼갰을 때 딱 그 정도까지의 속도를 우리 눈이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속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지를 스위치하는, 이미지를 바꾸는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 24분의 1초 동안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꿔서 보여줬을 때 우리 눈이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많이 희미해지는, 거기서부터는 우리 동체 시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정말 빠르게 무슨 물건이, 물체가 눈앞을 빠르게 지나간다던가, 또는 저희가 미처 캐치해내지 못할 정도로 빠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눈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자동차가 바로 옆에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가 24분의 1초에 한 번 이상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눈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흐린 이미지가 우리 눈에 비치거나 오히려 바퀴가 돌아가는 움직임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은 이렇게 너무나 자기의 한계보다 더 빠른 물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체 시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효과를 카메라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카메라의 그 질과 카메라의 어떤 설정 이런 거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어떤 물체가 빨리 지나갈 때 거기에 블러 효과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흐림의 효과가 그런 블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빠른 물체, 화살 같은 물체가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가 이 카메라에 비칠 때 카메라가 미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오기보다는 블러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런 효과를 이제 그 디지털이나 어떤 카메라 효과가 없는 2D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스미어라는 기법을 통해서 마치 블러가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우리의 손그림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스미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흐림의 효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스미어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스미어의 유일한 방법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블러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미세하게 다른 블러의 효과들이 이제 디지털에서도 여러 가지 다르게 사용되긴 하지만 결국 컴퓨터가 흐리게 만들거나 그 어떤 렌즈의 포컬이 흐리게 만드는 효과는 결국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미지가 덜 선명하다라는 그런 개념에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블러의 경우에는 결국은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항상 제가 여기 강의를 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절대로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적정성을 지키면서도 절대로 규칙이나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의 어떤 특이하고 또 참신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제 자기의 그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스미어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도 나는 또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스미어라는 이 기법,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기보다는 표현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많이 다른 방법이 있고 어떤 표현법에 그런 경계가 없고 또 한계가 없는 기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걸 보시는 것과 말로만 듣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분들은 덜 익숙하실 수도 있는 카툰이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그런 스미어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캐릭터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손에 야구공을 들고 있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포즈가 나오겠죠? 여기서 공이 날아갔으니까 공에는 이런 스트레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스트레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치와 스미어의 차이, 그리고 공통점, 이런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을 텐데 전에 제가 이제 스트레치와 스쿼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항상 부피를 지켜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스트레치와 스쿼시의 그 기본 원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공이 있을 때 이 공을 제가 터트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부피를 유지하면서 벽에 대고 이렇게 찐누르거나 또는 거기서 튀어나올 때 이렇게 다시 튕겨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뭐 이런 식의 스트레치와 스쿼시를 사용했을 때 이 공의 안에 있는 부피, 이 부피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이 스트레치 앤 스쿼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스미어의 경우는 이 스트레치 앤 스쿼시의 효과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효과는 이 물체가 변형을 이루어서 그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 저희의 눈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흐려져서 잔상이 남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또는 물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스미어는 얼마든지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지금
이런 던지기 직전의 그 자세가 좀 중요한 건, 이 이제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던지기 전에 이런 그 방향을 조금, 그렇죠, 이렇게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다가 숭 하고 던지죠. 자, 이 자세가 이제 스미어들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스미어의 예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스미어를 보통 옛날 이제 해외식, 그러니까 서양계 그 카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시대에는 선을 깨주면서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전혀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과, 뭐 디자인의 차이겠지만, 예를 들면 리차드 윌리엄스 같은 애니메이션이 많이 이제 발달하기 이전에 그런 기본을 많이 구축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스미어의 또는 뭐 스트레치 스쿼시의 효과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사실 지금에 와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항상 이제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제가 지금 공에만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이 뭐 지금은 되게 수줍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스미어의 효과를 강조할 때는 부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궤적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스미어를 그릴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없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 적정선이나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 이해를 방해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잘못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만약에 공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 공의 위치에서부터 날아가는 궤적, 이 궤적을 지금은 지켜줬잖아요. 이 끝부분이 공이 있던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은 날아가고 싶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궤적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줬다. 그러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공이 여기에 있었고, 이 팔을 휘두르는 동작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왜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공이 출발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눈은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점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늘린다든가, 분명히 공을 앞으로 던졌는데 공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이런 포즈를 활용하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스미어의 그런 착시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요. 스미어를 활용할 때는 방향 그리고 그 궤적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든다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그 공의 궤적만을 스미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 캐릭터가
자, 첫 번째 포즈에서 두 번째 포즈로 넘어갈 때 머리도 움직였고 요 왼쪽 팔도 움직였죠. 그리고 공을 던지는 오른쪽 팔도 움직였습니다. 공만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캐릭터 부분들도 모두 스미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카툰이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물은 포즈를 일부러 넣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아주 보기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물렁물렁하면서도 굉장히 보기에 좀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 부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딱 넣어줬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캐릭터가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 눈의 궤적, 여기서 여기까지의 궤적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스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는 식의 그런 스미어 이외에 어떤 스미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애니메이티드 GIF라는 그 포맷을 아시나요? 그 GIF 포맷이 사실 그 GIF 포맷만 그런 건 아닌데 GIF 포맷을 사용하실 때 그 많이 느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고 이제 고스트 이미지가 나오게 하면 그 전 이미지와 다음 이미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이미지의 그 매수를 아끼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사이에 약간 투명하게, 제가 지금 라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킨 것처럼 투명하게 전 이미지와 그 다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 프레임 레이트를 GIF 이미지가 임의로 줄이면서 약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희미하게 넣어주면서 더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인데요. 그것도 일종의 스미어의 활용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에서 공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지 않고 이 공이 있었던 위치 하나하나를 약간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이미지, 이제 여기는 제가 넣어주고 있는 이런 납작해지는 이런 모양은 동그랗게 그리지 않고 납작하게 그린 것은 스미어가 아니라 지금 스트레치를 활용한 거죠. 스트레치 앤 스쿼시를 활용해서 아까 있었던 그 공의 부피와 똑같이 유지를 해주면서 납작하게,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면은 스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예를 들고 싶은데, 이렇게 마치 그 전에 있었던 위치에서의 그런 그 공의 움직임들이 잔상이 남는 것처럼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의 움직임도 팔이 너무나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잔상이 남았다라는 식의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효과 이제 만화에서 많이 보죠. 팔을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팔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 그거는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도 굳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만화에서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한 장 한 장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로 빨리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뾰족뾰족한 디자인이 들어간 이런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더 카메라의 블러의 느낌과 흡사한 것 같은 액션이 느껴지는 이런 스미어가 있겠죠. 이제 실루엣을 깨주고 거기에 이런 실선을 넣어주면서 좀 더 이제 그 움직임이 우리가 만화에서 볼 때
어떤 한 이미지의 어떤 그 속도감이나 캐릭터의 그런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똑같이 애니메이션은 적용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 잔상이 남았던 효과를 이것과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이미지에 잔상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자유롭죠? 거기서 또 이제 뭐 자기만의 그런 블러를 만드는 나만의 참신한 걸 발견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과 지금 나타나는 그런 작화들을 비교만 해봐도 점점 발전하고 또 참신한 방법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들어주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나만의 뭔가를 개발했다, 이런 분들이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창의력을 잃지 말고 또 계속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소드 파이트라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예제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캐릭터를 2명이나 사용을 했고, 또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런 예제를 이제 한번 파일을 받아보시거나 영상으로 좀 애널라이즈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 움직임 중에서 예를 들면 두 캐릭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비슷한 모션을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면서 스미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미어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골반의 위치 그리고 웨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이 캐릭터의 골반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요 트레이싱한 골반의 움직임 하나만을 플레이 해봤을 때 이 캐릭터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조금씩이나마 커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 골반 움직임 하나만 따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고칠 점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골반만 따로, 무게중심만 따로 트레이싱을 해봤을 때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움직임이 잘 연상되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그거는 제대로 설계한 대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하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칼을 한번 휘두르고 뒤돌아서 한 번 더 휘두르고, 이런 움직임이죠. 또 여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요.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도를 예를 들면 조금 바꿔서 이제 스미어에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구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 캐릭터의 그 전신이 다 나오게끔 바닥이 많이 보이는 구도를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구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각도를 상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소실점을 대충 그려놨고요. 아까와 같은 비슷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런 구도로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캐릭터가 상체 정도만 보이는 구도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처음 한번 칼을 휘둘렀죠? 휘두르기 이전에 엔티시페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준비 자세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포징 같은 개념에서
캐릭터의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이 캐릭터의 기울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힘의 방향이 느껴지게끔 이렇게 포징을 잡을 수 있겠죠? 골반이 왼쪽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왼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이 다음 동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인체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이제 이게 여자 캐릭터이거나 남자 캐릭터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비례 등을 다르게 드리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비례라는 게 어깨 넓이나 뭐 이런 골반 이런 부분의 디자인에서 조금씩 남자와 여자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여기 칼을 들고 있는 게 지금 소드 파이터의 주제니까 칼을 그려주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정도로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 부분에 뭐 조금 더 이제 완전히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뭐 특징적인 부분 가슴이라던가 뭐 이런 조금 더 잘록한 허리, 튀어나온 골반, 작은 어깨 이런 것들을 뭐 그려주고 싶다면은 이제 러프 단계에서부터 그런 특징들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제네릭하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인체 구조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칼을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휘둘렀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한번 휘두르면서 밑으로 한번 골반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튕겨져 올라오는 골반부터 그리면서 전에 이제 회전 발차기를 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가 머리와 상체부터 먼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90도 정도 돌았죠. 그 이후에는 이 오른쪽 어깨가 우리 쪽에 먼저 다가오면서 골반은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식으로 버디 메카닉이라는 게 이제 사실적인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파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하다 보면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뭐가 리드를 한다, 예를 들면은 이 캐릭터는 지금 머리가 먼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따라오는 그 부분들은 다 이제 점점 눈에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오른발이 지금 닿아 있고 왼발을 짚었고, 이 왼발을 짚은 상태로, 우리가 보기에 왼발인데 캐릭터의 오른발이죠. 오른발이 지금 짚었고, 이 포즈에서는 짚은 오른발을 위로 차주면서 이쪽 발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이 다음 포즈에서는 이 캐릭터의 왼쪽 발을 땅에 밟아주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주면서 이 발은 지금 회전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절대로 쉬운 작업은 아닌데,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틀리는 것을 겁먹지 말고 하면서 계속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린 그림을 절대로 못 고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컴퓨터에서는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데, 종이를 낭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지 말고 그냥 생각을 제대로 잘 해주면서 계속 이론을 계속 생각해주면서 계속 그리세요. 이 팔을 휘둘러 주겠습니다. 자, 칼을 일단 대강적인 칼의 위치만 그릴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제대로 된
이 칼의 포징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스미어를 활용할 거니까요. 물론 이런 손도 마찬가지고 대강적인 위치만 이렇게 휘두른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자세가 다시 접히면서 전에 발차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몸이 한번 소강 상태가 오는 것처럼 그 칼에 휘두르는 그 기세에 몸이 다 반대로 이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계가 마무리 동작이 되겠죠. 오히려 캐릭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앞에서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제가 바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캐릭터가 칼을 휘두른 다음에도 오히려 조금이나마 커져야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 했던 부분이니까 자,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회전해서 다시 휘두르는 동작, 이런 걸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어딘가 조금 어색한 부분, 제가 볼 때 지금 어딘가 약간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가 어색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이미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히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칼의 궤적, 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다운과 인비트윈을 추가해주면서 그림을 더 많이 추가해서 그 궤적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은 프레임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칼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사이에 칼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스미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런 흰색으로 칼의 위치를 먼저 색칠을 하고 눈에 잘 보이게, 눈에 확실하게 띄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칼의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몸만 이렇게 감아도는 이런 동작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 뭐 이런 거는 약간 쿵푸스러운 움직임이고, 또 그런 쿵푸 등의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은 이런 동작에 대한 그 눈도 기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네, 칼이 있는 위치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칼이 어디를 지나서 지금 보이는 위치에 와 있는지, 키프레임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른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키프레임이 다 잘 보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이 초반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칼의 그 위치와 이 위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 움직임, 이 세 가지의 포즈는 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 포즈로 넘어갔을 때 마치 이렇게 짧은 거리를 이동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로요. 그러면 휘둘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밀었다 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죠. 굉장히 움직임이 작아지고 또 멋있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제가 소드파이터를 할 때 좋아하는 그런 늘어나는, 그리고 그 칼의 궤적을 납작하지만 마치 그 빛이 우리 눈에 잔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미어를 바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 정도 궤적으로 지금 날아갔죠? 여기서 여기로 나오는 움직임은 이 위치에서 요 1번 위치에서 이 위치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궤적은 이렇게 이쪽으로 뻗어나가던 검이 일로 오면서 이렇게 돌아서 크게 휘둘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거를 스미어로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절대 과장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고요. 이 마지막 프레임에도 잔상이 조금 남아주는 그런 효과도 뭐 사용을 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칼이 이런 식으로 그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런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소드파이트의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이 캐릭터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어디로 돌고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눈이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또는 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이사이에 늘어난 흐림의 효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블러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남겨둔 건데, 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 merge 효과를 사용해서 모두 납작하게 제가 선택한 부분만 한 개의 레이어로 뭉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게 이 블러 효과인데요. 이런 소드파이트나 어떤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이제 블러 효과를 사용해서 흐림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저는 이 다이렉셔널 블러를 사용합니다. 자, FX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FX 이 부분에서 블러 그리고 다이렉셔널 블러 여기 이렇게 선택하면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TV 페인트에서 이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사실 TV 페인트가 효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이 툴을 사용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프로덕션에서나 더 제대로 된 효과를 넣고 싶다면 애프터 에펙트 같은 효과를 넣기에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애니메이트나 클립 슈저 페인트 같이 다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블러를 넣는 효과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툴의 설명보다는 이런 그 블러 효과를 추가적으로 스미어에 덧대면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스미어를 넣었던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블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 지금 빨간 부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이렉셔널 블레어의 다이렉션, 즉 방향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향을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이렇게 블러의 그 강도를 높이면 마치 지금 이미지가 양옆으로 가로로 흐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걸 세로로 세우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흐려지는 효과가 됩니다. 지금 이 칼이 휘둘러지는 방향이 가로이기 때문에 저는 가로를 활용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캐릭터 전체가 모두 흐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렸던 이 칼의 궤적 이 부분만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셀렉트 툴을 통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블러 효과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이 되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약간 그 블러가 들어가고 싶은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선택을 해주면서 두 번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얀색의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표면에 블러의 효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미어와 블러가 섞이는 효과가 조금 덜 느껴질 텐데, 덜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넣었을 때 변하는 점이 확실하게 보이기는 보이죠. 만약에 이게 하얀색의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어떤 칼을 제대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나
이런 식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스미어를 활용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마치 이제 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여기다가 다이렉셔널 블러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조금 흐려진 효과로 통해서 이거를 플레이했을 때 우리 눈은 우와, 뭔가 빠르게 지나갔다, 이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속도감을 기존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미어와 블러의 효과에 대해서 약간 기초적인 예를 먼저 들어드리고, 또 소드 파이트 같이 뭔가 도구를 다루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스미어와 블러와 굉장히 흡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6강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